참전 용사를 구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간의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게임 업체인 게임스톱의 경영 호재에 개미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돈 냄새 잘 맡는 월가 투자자들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칠 리 없겠죠.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턱없이 올랐다 생각한 그들은 하락을 예상하며 대량 공매도 폭격을 퍼부었는데요. 하지만 매번 당하기만 했던 개미들, 이번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맹폭격하자라는 구호 아래 자신들을 용사라 칭하며 매수 릴레이가 벌어진 겁니다.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40% 넘게 폭락세를 이어가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간 기관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얼마나 시장을 좌지우지해왔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공매도 논란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는 장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공매도는 사실 매우 좋은 제도예요. 공매도는 죄가 없습니다. 공매도의 부조리한 면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이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매도는 모처럼 불타오르려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 그 이면을 따라가 봤습니다. (2021년) 주식시장은 공매도라는 뜨거운 감자로 연일 웅성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동학개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각종 정책에도 입김을 행사하며 그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버스가 도심을 누비는가 하면 개미들이 올린 공매도 금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매도란 한자풀이 그대로 빌공의 팔매, 즉 주식을 빌려서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A주식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아 차익을 발생시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경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감자가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자 생산을 좀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농민들도.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균형화된다고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팔아버리면 시장의 물량이 조절이 돼서 가격이 안정됩니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져가면서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거든요.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추락하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 주식이 더 빠질 줄 아는 불안감 공포해서 패닉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가는 물량들이 점점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는 것처럼 작년 3월은 2,000에서 1,450 가는데 불과 보름도 안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금지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했는데요.
그러자 금융시장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K자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영했는데 이제는 잘 되는 놈은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너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잘 되는 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에서 잔치를 자꾸 하면 자기도 집에서 잔치하면서 고기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선조들의 경험이에요. 다들 주식으로 돈 좀 번다는데 나도 벌어보자며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확대됐고 삼기도문,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공매도 금지로 안정화되는 것 같던 증시는 폭등세를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금융당국은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 종료된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해진 것은 없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개미들이 한국판 게임스톱 행동에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5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동학 개미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는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이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 또한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은 금융당국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의 과열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증권당국이 파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려고 했지만 개미들의 반발에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의 사표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시장 논리가 정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매도 이슈는 사실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이슈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금융당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 찬성 논자들은 증시 과열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가 자칫 시장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한때 사상 최초로 3,2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1월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자세를 이어가는 동안 동학개미들은 26조 원 가까이 주식을 쓸어 담으며 한국 증시를 떠받쳤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작년 3월 이후 주요국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상승률이 유독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과거에는 그 푼 돈이 50% 정도만 증권시장으로 오고 나머지는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수가 정권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 잘 있던 돈도 주가가 오르네? 금리는 0.5밖에 안 되네? 끌어와서 영끌 하잖아요. 그건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B2가 된 거죠. 빚을 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다시 신용거래를 해서 잔고가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물량이 많다 보니까 주식은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풀린 역대급 유동성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역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례적으로 주식 쪽박 사태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좀 너무 과속하게 되면 어떤 아까 말한 제가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손실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식어가는 와중에 연일 증시만 끌어오르는 괴리가 걱정스럽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 시장에만 자금이 쏠리고 있어서 유동성 양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0.5% 제로금리를 내세운 한국은행은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실물 경제가 바닥이라 무작정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인데요.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못 올리는 겁니다. 금리까지 높아버리면 빚은 일단 땡겨와도 이자 지급을 못할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줌으로써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빚을 통해서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 증시로의 자금 유입 여건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공매도가 과대평가된 주가에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B2로 과열된 지금이야말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버블을 완화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들은 주가에 거품이 있는 기업에 공매도 세력이 집중되면 거품을 걷어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제약 바이오 회사가 거짓말로 우리는 한 달 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거다라고 소문을 냈을 때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나 전문가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이 주식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올라갈 때 이 주식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바로 그런 주가 뻥튀기를 막아주는 것이 공매도의 순기능입니다. 그 이상의 거품이 낄 경우에는 나중에 모든 투자자들이 그 거품이 터질 때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매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또한 공매도 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공매도 금지 국가로 낙인이 찍히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공매도 재개에 힘을 실었는데요.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가 필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외국 큰 펀드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순간 세계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날 수 있죠. 실제 지난달 28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 안정화됐다는 이유를 들며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해외 자본 이탈과 증시 과열 등의 부작용 또한 경고했는데요. 국제시장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가르쳐서 믿을 수 없는 기관이다.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한국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학개미들 입장에서 훨씬 더 손해가 많은 게 외국인들이 떠나면 그때 주가 떨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60%예요. 이런 시장에 그게 외국인 투자자를 쫓아보내는 것이 공매도 금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박스피 속에서 2000 초반에 머물러 있었다. 그 주범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개인 투자자 정희정 씨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폐지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1년 동안 못한 공매도 한꺼번에 필연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지수 하락은 필연적이고 폭락까지도 예상하는데 다시 2000 초반을 향하면 동학개미 특히 주식을 잘 모르는 2030 젊은 세대들이 한꺼번에 그 추풍 낙엽처럼 떠밀려 갈까 봐 정말 걱정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 년 동안 돈을 잃어야 하는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외국가 기관은 브라질 축구 대표예요. 동학개미들은 중학교 축구 선수예요. 여기는 축구화도 좋은 축구화 신고 있는데 우리는 지핀 신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정보력과 자금력에 의해서 이쪽은 더 많이 벌고 나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실시간 적발 시스템이 미비한 데다 처벌 수위까지 약해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현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기관 외국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개인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입니다. 또한 개미가 공매도를 시도하기엔 그 벽이 너무나 높은 상황. 외국인은 60%에 육박하는 반면 개인은 0.8%에 불과한데요. 개인이 대차를 하려면 잔고가 5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아니라 황제 개미라고 저희들은 보죠. 특히 개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공매도 세력이 막대한 자본력과 정보를 이용해 주식 가격의 하락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매도 세력의 수익은 약 9천억 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 수익의 39배에 달합니다. 공매도 거래자의 수익금이 이렇게 강하게 났다라는 그 말은 공매도 투자자들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추종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공매도 거래가 오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일 그 주식을 나도 팔더라 그 말이죠. 그분들도 팔더라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많은 매도 세력이 같이 몰리게 되면 말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세계적 표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영구 폐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남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들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OECD 국가 대부분이 다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또 평가를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점이 있는 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 우량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정 이상 규모 이상 되는 대형주들만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들은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대응력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공매도 재개 시 주가가 폭락하는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주식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주가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번 공매도 금지를 실행했다가 해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을 때 한 번은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주가가 거의 변동하는 폭 없이 그냥 평온하게 지나갔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전 공매도가 금지된 적은 모두 2차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 추이를 보면 공매도를 금지한 직후에 계속 추락하다 점차 반등했는데요.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는 공매도 금지 전후 주가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투자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간다면 천년만년 주식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아 이게 아니네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정부는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부도 돈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긴축발작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긴축발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투자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고 특히 이런 공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을 비롯한 어떤 정보가 있는 전문 투자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의 행태는 좀 자제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 2,500만 원 79년도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그 당시 삼성전자를 2,500만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지금 누가 더 올랐느냐? 삼성전자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 섹터마다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IT주라 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이 사지 마시고 그건 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에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IT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전자주라든가 이렇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셔서 수익 오는 거 그럼 하락시기에 대비하시는 게 좋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 5년 후에도 내지는 10년 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이 기업이 존속할 거라고 잘 해나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사실상 공매도를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공매도의 부활은 코스피 상승세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혹은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투자자들의 눈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루어지는 오는 5월 주식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